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공부와 연구를 위해서 교회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사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교회사는 고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그리고 최근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대교회부터 먼저 볼까요? 고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기원 600년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를 기독교의 생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장하던 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후의 이 제국의 정치적 안정은요, 기독교의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교회의 계시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성부터 기원 500년까지 처음에는 제국의 박해, 그리고 나중에는 제국의 비호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가톨릭주의가 등장했는데 구가톨릭 교회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직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내적으로는 이단을 배척하고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신조를 작성하고 정경을 확정하며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정치사적으로 분류할 때 고대 교회의 시기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의 생성부터 밀라노 칙령까지는 박해를, 밀라노 칙령부터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는 기독교 제국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기원 100년부터 700년까지 흔히 교부 시대로 간주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서방에서는 최후의 교부요, 최초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 1세의 때까지이고, 동방에서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적 교부들, 변증가들, 논쟁가들, 그리고 과학적 신학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니케아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 시대를 사도적 교부들의 시대, 니케아 이전 교부들의 시기, 니케아 교부들의 시기, 그리고 니케아 이후 교부들의 시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세 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 역사는 고전기, 기독교의 시기, 그리고 게르만 민족들의 시기로 크게 나눕니다. 기원 500년까지 유럽 문명은 지중해 문명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 및 로마 문명들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의해 이룩되었습니다. 서로마 멸망 이후에 이 게르만 민족들이 주도하던 이 1000년 동안은 흔히 중세로 지칭됩니다. 이 시기에 문명의 판도는 지중해가 아니라 서북 유럽이 장악했었습니다. 중세는 고전 문명, 기독교,
그리고 게르만 정신의 융합을 특징으로 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론적 문명이 주도했습니다. 중세의 전 시기를 암흑기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과 뒤이은 이 혼란으로 인해 5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이 전기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 중세 암흑기는 정치적으로 서로마의 멸망으로부터 이 캐롤링거 문의 부흥까지를 지칭하기도 하고, 사상적으로 보에티우스의 사망으로부터 아베랄드의 출생까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중세는 교회론적으로 교황제, 영성으로 있어서 수도원주의, 신학적으로 스콜라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이단들을 특징으로 하던 시기입니다. 고대 로마로부터 이탈리아는 성직제도를, 프랑스는 학문을, 독일은 황권을 계승했습니다. 교황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이 교황제적 군주제의 시기는 그레고리 7세로부터 보니페이스 8세까지였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스콜라주의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대표되던 이 13세기는요, 중세의 황금기에 해당합니다. 14세기 이후 이 중세적 종합의 붕괴, 다시 말해서 이 정치와 종교, 철학과 신학의 결별은요, 중세의 종언을 예고했습니다. 중세를 크게 나누면 전기 중세는 서로마의 멸망으로부터 동서방 교회의 분리까지고, 이 전성기 중세는 동서방 교회의 분리로부터 교황제의 하락의 시작까지입니다. 그리고 후기 중세는 교황제의 하락의 시작으로부터 이 콘스탄티노플의 멸망까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세는 이 게르만 민족들이 주도했는데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민족주의의 시기로 나누게 됩니다. 또한 개신교 종교개혁 혹은 르네상스가 이 중세 교회사와 근세 교회사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현생을 중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표현하고, 종교개혁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중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중세의 말기에 존재했던 사상적인 운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세와의 완전한 단절은 계몽주의의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모두 중세 영성의 특징인 수도원주의와 중세 신학의 특징인 스콜라주의를 조소한 점에 있어서는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고전 문명의 회복을 통해 인간의 재발견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성경과 고대 교회로의 복귀를 통해 하나님의 재발견을 시도했다고 하겠습니다.